안녕하세요. 과학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중 1950년대에서 60년대의 해저 지형 탐사, 그 중에서도 특히 음양 측심법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게요. 먼저 해저 지형을 탐사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알아보고요. 음양 측심 자료를 해석해서 해저 지형을 알아내는 탐구 활동을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해저에 관한 또 다른 발견들을 살펴보고 해저 확장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볼게요. 그럼 잘 따라오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1912년에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던 베게너가 1930년에 그린란드 탐험을 떠났다가 조난을 당해서 죽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홈스가 그 즈음에 멘틀 대류설을 주장했지만 관측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 그 후 약 1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1939년에 독일의 침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남기고 1945년에 일본의 패배로 끝나게 되죠. 전쟁의 피해는 아주 참혹했지만 한편으로는 전쟁 때 사용되었던 장비들이 종전 이후에 과학계에서 연구하는 데 활용되면서 1950에서 60년대에는 해저 지형의 탐사가 아주 활발히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해저 지형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잊혀져 가던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과 멘틀 대류설이 부활하는 계기가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저 지형의 탐사 방법을 알아보면요. 대표적으로 음양 측심법이라는 탐사 방법이 있는데 음양 측심법이란 해양 탐사선에서 발사한 음파 또는 초음파가 해저에 반사되어 탐사선으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수심을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이때 여러분, 음파라고 해도 맞고 초음파라고 해도 맞아요. 음파란 소리의 파동이고 초음파는 음파 중에서도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약 2만 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가지는 음파를 뜻해요. 다시 그림을 보면 탐사선에서 이렇게 발사된 음파가 물을 통해 전파해서 해저면에 부딪히고 반사되어 되돌아오죠. 이때 수심을 뒤로 두고 음파의 속도를 v, 왕복 시간을 t라 할게요. 그러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거리를 구하는 식을 써보면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음파가 왕복으로 이동한 거리는 음파의 속도에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d는 v 곱하기 t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수심 d는 2분의 1 vt가 되죠. 이때 v는 음파의 속도로 약 1500m/s로 일정하니까 결국 수심 d는 왕복 시간 t에 비례해요. 즉, 음파가 해저를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은 거죠.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조심할 것 하나. 해저 지형을 탐사할 때 가시광선 같은 전자기파는 초음파와 다르게 물에 잘 흡수되기 때문에 음양측심법에서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해저 지형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우선 대륙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수심이 약 200m 이내로 아주 얕고 평탄한 해저 지형을 대륙붕이라 하고요. 이 대륙붕이 끝나는 지점에서 경사가 약 4도 정도로 급해지는 부분을 대륙사면이라 해요. 여러분 각도 4도를 손으로 표현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작은 각도이지만 해저 지형에서는 이 작은 각도에도 퇴적물이 불안정해져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큰 각도로 봐요. 그래서 경사가 급하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어쨌건 이 대륙 사면이 끝나는 지점에 평탄한 해저 지형을 대륙대라고 하고 대륙대는 그 수심이 약 3000에서 4000m 정도 돼요. 여기까지가 대륙의 주변 영역이라 해서 대륙 주변부이고요. 대륙대는 그림의 왼쪽처럼
없을 때도 있어요.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의 개념은 사실 지구과학 원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듣고 넘어가도 돼요. 이제 대륙에서 멀어지면 심해저 지역이라 하고요. 여기엔 수심이 약 3,000에서 6,000m 정도로 깊고 평탄한 평원지대가 펼쳐져요. 이를 심해저 평원이라 하고요. 여기에는 바닷속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 화산섬이 만들어지거나 해수면 아래에서 낮은 높이로 형성된 화산인 해산이 종종 분포합니다. 그럼 음양측신법을 통해서 알아낸 해저 지형의 주요한 특징으로는요. 그림에서 이 부분, 해저에 길게 뻗은 해저 산맥인 해령이 있고 해령 중앙의 정상에는 V자형으로 땅이 갈라진 골짜기인 열곡이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갈수록 점차 수심이 증가하는 것도 알아냈어요. 또한 수심이 점점 깊어지다가 특히 태평양 주변부에서는 육지 가까운 곳에서 수심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해저 골짜기인 해구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참고로 서술형 답안을 쓸 때 수심이 낮아진다, 높아진다 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심은 물의 깊이이기 때문에 깊이가 낮아진다, 깊이가 높아진다 라고 쓰지 않아요. 깊이가 깊어진다 또는 얕아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자, 이렇게 해령과 해구가 있음이 밝혀졌고요. 그러면 우리 음양측신법으로 이러한 해저 지형을 알아내는 과정을 한번 체험해 볼게요. 표는 서로 다른 A와 B 해역에서 직선 구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음양측심한 자료예요. 표를 보면 A 해역에서 1부터 10까지 총 10군데의 지점에서 측정했고요. 주의할 것이 음파를 발사해서 편도 시간이 아니라 왕복한 시간을 측정한 값이에요. 두 번째 표도 마찬가지로 B 해역에서 1부터 10까지 총 10군데의 지점에서 측정한 음파의 왕복 시간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럼 1번 문제. A 해역과 B 해역에서의 음양 측심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점의 수심을 구해보자. 단, 해양에서 음파의 속력은 1500m/s이다. 여러분, 이 문제처럼 항상 음파의 속력은 조건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앞에서 수심 D는 2분의 1 VT라고 했었죠. 이건 외워주세요. 그러면 음파 속력 1500을 V에 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1500 곱하기 T 750T가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1에서 구한 수심 값을 그래프로 그려보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심이 깊을수록 해저 지형의 높이가 낮은 거죠. 이걸 생각하면서 1번과 2번의 답을 엑셀 프로그램에서 구해 볼게요. 자, 탐사 지점마다 측정된 음파의 왕복 시간 값을 입력해 놨어요. 수심은 아까 공식에서 750을 곱하면 나오니까 이렇게 입력하면 나오고요. 나머지도 드래그해서 적용시킬게요. B 해역도 마찬가지로 수심을 구해줄게요. 이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각 탐사 지점과 구해진 수심 값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로 지정할게요. 이렇게 지정해서 삽입으로 가서 꺾은 선 차트를 넣어줄게요. 나왔죠? 가로축에 1부터 10까지 탐사 지점이 설정되었고요. 세로축의 수심 값인데 위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심이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세로축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서식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값을 거꾸로에 체크하면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게 됩니다. 탐사 지점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삭제할게요. 자, 그래프의 색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윤곽선 색을 바꿔주면 되고요. 차트 제목도 클릭해서 바꿔줍니다. 그럼 그래프가 완성되었네요. 자, 이것이 바로 음양측신법으로 구한 해저 지형의 높낮이에요. 주황색 그래프가 A 해역이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B 해역이에요. 결과 및 정리하기를 볼게요. 1번. 음파의 왕복 시간과 해저면의 깊이는 어떤 관계인가? 탐사선에서 발사된 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해저면의 깊이인 수심은 깊어요. 즉, 비례 관계죠. 2번. A와 B 해역에서 해령이나 해구가 발달한 곳은 여러분, 해령은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점차 수심이 깊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A 해역에 육지점 부근에 해령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이 그래프에서 열곡은 규모가 작아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해구는 수심이 급격히 증가하는 아주 깊은 해저 골짜기잖아요. 따라서 갑자기 아래로 깊어지는 B 해역의 육지점 부근에 해구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그래프를 보면 해령의 수심은 약 2,000에서 4,000m 정도이고요. 해구의 수심은 해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6,000에서 11,000m 정도로 굉장히 깊은 편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 정도로 아주 깊은 해저 지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해역에는 해구와 같이 판의 수렴형 경계가 발달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럼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파트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에는 방금 쌤이 한 것처럼 계산을 하거나 엑셀을 사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표가 나오면 수심은 음파의 왕복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음파의 왕복 시간을 수심으로 보고 아래 여백에 그 수심의 높이를 상대적으로 표현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쭉 그리다 보니까 육지점이 제일 수심이 얕죠. 그리고 육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점차 완만하게 깊어지네요. 그러면 여기는 해령이 발달해 있는 발산형 경계구나 라고 해석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 해역의 표도 보고서 수심을 표현해 보면 1지점부터 5지점까지 대체로 수심이 얕아지는데 6지점 부근에서 갑자기 수심이 확 깊어지죠. 그리고 음파의 왕복 시간이 9.96초로 약 10초에 가깝게 아주 길어요. 따라서 이 해역은 해구가 발달한 섭입형 경계가 있구나 또는 수렴형 경계가 있구나 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실제로 문제 풀면서 연습해 보세요. 자, 한편 음양측신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저 탐사가 진행되었고요. 이로 인해 해령을 구성하는 암석은 모래나 흙이 쌓여 굳어진 퇴적암이 아니라 베개 모양으로 둥글둥글하게 생긴 현무암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또한 해양 지각의 평균 두께는 약 5km 정도이고 길게 뻗은 해령을 따라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이 해령 부근의 지열은 다른 곳보다 8배 정도로 높을 만큼 아주 뜨겁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해저에서 발견되는 동글동글한 베개 모양의 현무암들은 현무암질 용암이 수면 아래에서 분출해 그 표면이 차가운 바닷물을 만나면서 빠르게 냉각해서 베개 모양으로 굳어졌음을 의미하고요. 해령의 지열이 다른 곳보다 매우 높다는 사실은 해령 아래에서 맨틀이 상승하면서 용암이 만들어져 분출하므로 많은 지열이 땅 속에서 방출되고 있음을 뜻하죠. 이렇게 해령이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것, 해령 주위에서 높은 열이 감지되는 점 등을 종합해서
미국의 과학자인 헤스와 디츠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해령에서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해령의 갈라진 틈을 따라 현무암지 용암으로 분출해서 이것이 새로운 해양 지각으로 굳어지고요. 이 해령의 중심으로 기존의 해양 지각은 새로 생겨난 해양 지각에 의해 양쪽으로 밀려서 이동하므로 해양전은 점점 확장된다고요. 또한 계속해서 밀려난 오래된 해양 지각은 해저 골짜기인 해구로 섭입해서 지구 내부로 소멸된다고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해양저 확장설이고요.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 해양저가 확장되는 것이 맞다고 밝혀지고 이로써 홈스의 멘틀 대류설이 인정받고 멘틀 대류설이 지지하는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또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해저 탐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해양저 확장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나요? 헤스와 디츠가 주장한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게요. 그럼 여러분 열공하세요.